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파이팅! 하루 10분 주식학개론 5번째 시간입니다. 와, 오늘도 집중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은 주식학개론 4번째 시간으로서 이동평균선 2번째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동평균선 첫 번째 시간에 내드린 과제를 해결해 가면서 이동평균선의 역배열에 대해서 알아봤었고요. 이동평균선이 지지선 또는 저항선 역할을 한다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5일선, 5일 이동평균선의 중요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쵸? 기억나시죠? 지난 영상 말미에서 과제를 드렸는데 해보셨나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첫 번째 구간 이거 말씀드리면서 해석하면서 지난주 진행했던 건데, 지난 영상 말미에서 과제를 드렸는데 그게 과제가 뭐였죠? 종목은 네페스였고 7월 23일 날 장 끝나고 제가 영상을 올렸죠. 그러니까 7월 23일 목요일 장마감 기준으로는 5일선이 우상향 지속되는 모습이었는데, 만약 7월 20 다음 날인 7월 24일 금요일 종가가 얼마로 끝나면 지금까지 우상향 하고 있는 5일선 가격이 오늘 목요일보다 높게 높게 마감할 수 있을까요? 라는 과제였습니다. 바로 댓글에 올려주신 분도 계셨었어요. 근데 50원 차이로 차이가 있었지만 아무튼, 그런데 이 과제를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죠? 왜 과제를 이렇게 소개했죠? 내드렸죠? 이유는 상승 중인 5일선이 하락으로 전환되지 않고 지속 상승해야만 단기 추세가 투자 심리가 쉽게 꺾이지 않고 견조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5일선이 우상향되는 가격, 그 조건을 과제로 질문을 드린 거죠. 그쵸? 지난 영상까지는 좀 아리까리 했는데 이제 좀 귀에 좀 들어오는데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기도 합니다.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과제를 해결하기에 앞서서 주식대박 보좌관 5일선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이 정도로 중요했나? 5일선 중요하다고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우선 과제 해결하기에 앞서서 우선 5일선 우상향이 중요한 것을 최근 핫한 종목으로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좌측은 5G 대장주인 에이스테크고요. 우측은 코로나19 치료제 매우 핫한 신풍제약의 흐름입니다. 완전 그냥 최근이에요. 에이스테크는 7월 15일까지의 흐름만 제가 가져온 거고, 신풍제약은 그냥 이틀 전, 금요일까지 흐름을 가지고 온 겁니다. 물론 신풍제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또 어마어마한 또 말씀들을 많이 드릴 수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anyway, 보세요. 좌측 에이스테크부터. 에이스테크 보세요. 그쵸? 에이스테크 꾸준히 5일선이 우상향 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쵸? 그래서 에이스테크는 지금 제가 캡처해서 갖고 왔는데 이 기간에만 약 250% 상승이 나온 상황이고요.
우측의 신풍제약도 보세요. 5일선이 꾸준히 상승하죠. 물론 중간중간에 상승 각도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에이스테크도 마찬가지. 근데 신풍제약은 5일선 우상향 지속되면서 보여드리는 이 기간에만 지금 여기가 한 3만원 초반이에요. 지금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치고 있는 데가 한 3만 1천원? 3만원? 근데 그게 16만원 갔으니 지금 보여드리는 기간에만 한 530% 상승한 상황입니다. 신풍제약은 지난 금요일 24일에만 종가상 5일 종가가 5일선을 이탈했을 뿐이지 두 종목 모두 종가상 5일선을 이탈한 적이 없어요. 물론 아주 정확히는 좌측에 에이스테크 한번 봐볼게요. 정말 구체적으로는 지금 동그라미 치는데 보이시죠? 그쵸? 아, 대박 보좌관님 여기 음봉 나왔을 때 이거 5일선 깨진 거 아니에요? 근데 깨진 건 아니긴 한데 종목마다는 조금씩 오늘 한 조금 뭐 한 20원, 30원 깨졌네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마치 에이스테크의 이때처럼 이때처럼 다음날 상승하면서 그 전날에 5일선이 조금 깨졌던 거를 조금 깨질랑 말랑 했던 것을 다음날 주가가 급등하면서 바로 5일선 상승 각도를 바로 되돌려 놓는 흐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강한 종목군들은 5일선이 아주 조금 깨질 때도 있고요. 아니면 10원 차이로 지켜줄 때도 있고요. anyway. 근데 참 5일선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상승 각도는 신풍제약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이 기간 내에 거의 이렇게 올라왔죠. 근데 에이스테크는 보시면 상승 각도가 올라왔다가 가팔랐다가 좀 수그러들었다가 상승 각도가 또 커지는, 그쵸? 수그러들었다가 커지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5일선이 계속 지켜져 왔구나. 어제 7월 넷째 주 수급 관심주 리뷰 시간에도 테스나 말씀드릴 때 5일선이 수요일까지 주춤한 가운데서도 5일선이 지켜졌잖아요. 그리고 목요일날 5일선에서 양봉 나오고 금요일날 한번 쭉 뽑고. 물론 좌측의 에이스테크와 오른쪽의 신풍제약처럼 5일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도 있는가 하면 5일선을 꺾이게 했다가 재차 급등해서 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처럼 5일선이 우상향이 지속되면 보유한 사람이나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투자 심리가 살아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수급에서 선순환 구조가 나오기 쉽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5일 이동 평균선 5일 동안에 하루하루 5일 동안의 종가를 더해서 나누기 5를 하면 그게 5일 이동 평균선 가격인데 이거를 쉽게 말씀드리면 5일 이동 평균선의 가격은 최근 5일 동안 매매한 사람들,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가격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려서 얘기하면 5일 이동 평균선이 지속 우상향을 보인다는 것은 5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뭐 장중에 윗골이 달릴 수도 있고 아랫골이 달리면서도 계속 종가상 5일선을 따라간다는 것은 5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매수 가격이 매수 가격보다 주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유한 사람들조차도 투자 심리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네. 똑같은 그냥 말씀을 내용을 좀 더 쉽게
A로, B로, C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고, 물론 제가 5일선의 우상향이 중요한 것에 대한 강한 임팩트를 드리려고 최근 핫한 종목의 예시를 드린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종목들에서도, 그리고 한 종목에 대해서도 기간별 흐름을 보면 5일선의 상승 전환, 그리고 5일선의 상승 지속, 또 5일선의 하락 전환에 따라 단기 주가의 흥망성쇠가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5일선의 상승 기울기가 변하는 모습, 하락하다가 상승 전환한다거나 상승하고 있다거나 5일선이 꺾인다거나, 그걸 또 계산해 보기도 하고, 눈에 익숙해지려면 차트를 많이 보셔야 합니다. Anyway, 이제 지난 주식학개론 영상에서 과제로 내드렸던 네페스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데요. 세수하고 오실 분은 세수하고 오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책에 나올 수가 없고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책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하잖아요. 소위 이거 뭐 1억짜리 방송입니다, 뭐 10억짜리 방송입니다, 이렇게 자극적으로 하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 보면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요 5천만 원 이상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23일에 말씀을 드렸죠. 과제를 드렸죠. 네페스가요, 오늘 7월 23일 목요일까지 5일선의 우상향 중인데, 여기로 보면은 5번이에요. 5번이 7월 23일입니다. 근데 이 가격은 지금 중요하지 않아서 제가 조그맣게 표시한 거니까 네,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왠지는 나중에 아십니다. 5번, 이때 이제 제가 얘기를 드린 거예요. 오늘까지 5일선의 우상향 중인데 내일 6번 7월 24일, 내일 7월 24일 금요일날 5일선이 우상향 되려면 내일 7월 24일 종가가 얼마로 마감하면 오늘 7월 23일 목요일 5일선 가격보다 상승 기울기가 좀 꺾이더라도 1원이라도 7월 13일 목요일 오늘보다 5일선이 우상향 돼서 끝나려면 내일 얼마로 끝나야 될까요? 얼마 이상으로 끝나야 될까요? 그렇죠?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럼 잘 보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7월 23일의 5일선은 31,260원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미 차트에 나와 있죠. 왜죠? 봐보세요. 네페스를 보시면 그냥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면은 이렇게 이평선 가격이 나오잖아요. 이평선 그쵸?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날 것은 5번에 7월 13일 날 5일선이 얼마죠? 지금 31,260원이라고 나와 있죠. 계산할 필요 없어요. 예. 31,260원이에요. 이미 차트에 나와 있고, 그 말씀을 제가 지금 차트로 보여드린 거고, 근데 계산을 하면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5일선, 그러니까 5번 7월 23일에 5일선은 어떻게 계산하죠?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의 종가를 더해서 5로 나누면 이게 5일선이 되는 거죠. 언제 5일선? 7월 23일 5번 날짜 7월 23일에 5일선이 되는 겁니다. 그쵸? 이건 어렵지 않아요. 그쵸? 그날의 5일선은 그날을 포함한 최근 5일 동안의 종가를 더해서 나누기 5를 한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21선은 오늘 5일선, 오늘 5일선의 가격은 장중에도 계속 움직이지만 오늘 5일선의 가격은 오늘을 포함한 최근 20거래일간의 20일 종가를 더해서 나누기 5를 한 가격이 오늘의 21선 가격입니다. 그쵸? 61선, 121선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더 중요해집니다. 그러면 6번 제가 질문을 드렸던 그러면 내일 7월 24일 금요일 날 동그라미 6번 동그라미 6번의 5일선은 어떻게 구하죠?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그 날을 포함한 최근 5거래일 간의 종가를 더해서 나누기 5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2번, 3번, 4번, 5번, 6번의 종가를 더해서 나누기 5를 하면 되는 거죠. 그쵸?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어려운 거 없어요. 그쵸? 그쵸? 네. 5번의 종가는 1, 2, 3, 4, 5를 더해서 나누기 5를 한 게 5번의 5일선 가격이고 6번의 5일선 가격은 2, 3, 4, 5, 6을 더해서 나누기 5를 하면 6번 날짜의 5일선이 되는 거죠. 그쵸? 오케이, 됐어요. 이제 핵심이 나옵니다. 그러면 보세요. 7월 23일 날 구할 때의 계산 과정은 어떤 거예요? 1, 2, 3, 4, 5를 더해서 나누기 5를 했고 그 다음날 6번 7월 24일 금요일에 5일선 가격을 구할 때는 2, 3, 4, 5, 6을 더해서 나누기 5를 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공통된 가격이 뭐죠? 공통된 가격? 공통된 가격.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미 눈치채신 분이 벌써 계시다면 그분은 수학 센스가 굉장히 높은 분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PPT 자료에 적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기억하시고 어디다 적어 놓으시던지. 네, 아시겠죠? 공통된 게 뭐죠? 이 계산 과정에서 공통된 거는 이거예요. 2번, 3번, 4번, 5번이 공통된 겁니다. 그렇죠? 2번, 3번, 4번, 5번 요 4개의 종가가 공통된 거예요. 그쵸? 그쵸? 어려운 거 없죠? 이게 공통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날의 5일선이 우상향 되는지 안 되는지 다음날 5일선이 내일 5일선이 우상향 되고 있다면 네페스처럼 내일 5일선이 우상향 되는지 꺾이는지를 알려면 계산기록 매일 5개를 더해서 나누기 5를 계속 해야 돼요. 이렇게 공통되는 게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결론이 잘 들으세요. 7월 계산기도 필요 없어요. 사실 7월 24일 금요일에 5일선이 6번의 5일선이 우상향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는 어디에서 판가름 난다? 비교할 대상은 2, 3, 4, 5번이 둘 다 계산할 때 공통적이니까 중요한 거는 1번과 6번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7월 24일 6번의 종가가 1번의 종가보다 1원이라도 높으면 7월 24일 금요일 6번의 5일선은 전날 7월 23일 목요일 5번의 5일선보다 높게 끝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6번보다 1번 종가보다 6번의 종가가 높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1번 가격이 얼마죠?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1번 7월 17일 31,500원이죠. 이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7월 24일 금요일 6번의 종가가 1번의 종가인 31,500원보다 높게 끝나면 7월 24일 금요일 6번의 5일선은 그 전날인 목요일 5번에 해당하는 5일선보다 높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답은 31,550원입니다. 아시겠어요? 계산기 두드릴 필요 없어요. 그러면 또 하나 예시 갑니다. 삼성전자예요. 봐보세요. 삼성전자예요. 나중에 한번 또 다시 들으시더라도 계속 흐름을 이어가세요. 종목은 삼성전자고 기간은 7월 14일부터 이틀 전 7월 24일까지 9거래일에 해당하는 것을 제가 캡처해 왔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6번이 금요일이죠. 여기 6번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은 5일선이 살짝 아래로 꺾였습니다. 여기도 적어놨어요. 6번 7월 24일 5일선이 그 전날보다 하락했어요. 살짝 하락 전환됐어요. 그러면 숫자로 보면 왜 5일선이 꺾였죠? 5일선이 왜 하락 전환됐죠? 숫자로 따지면 몇 번보다 낮게 끝나서 그런 거죠. 5일 전에 종가보다 낮게 끝났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금요일날 5일선이 하락으로 꺾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해당하는 답은 1, 2, 3, 4, 5. 그래서 1번의 종가보다 낮게 잠시만요. 네. 1번의 종가보다 낮게 끝났기 때문에 6번 7월 24일에 5일선이 하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5일선의 우상향 조건을 알려면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5일 전에 5거래일 전에 종가랑만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보세요. 7월 27일 월요일 삼성전자의 5일선이 일단 꺾였어요. 24일 금요일날. 그러면 만약에 7월 27일 월요일날 삼성전자의 5일선이 우상향 전환되려면 이미 꺾였으니까 조금이라도 우상향 전환되려면 몇 번보다 높아야 돼요. 종가가 내일 종가가 월요일 날은 여기 이제 형성되겠죠. 주가가 그러면은 1, 2, 3, 4, 5 2번의 종가보다 높게 끝나면 7월 27일 월요일 삼성전자의 5일선은 조금이라도 우상향 전환으로 끝납니다. 계산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합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것을 알려면요. 매매도 많이 해봐야 되고요. 특히 단기 매매. 왜냐하면 5일선이 계속 상승하냐 아니면 꺾이냐에 대한 고민을 수도 없이 해야 되거든요. 계산기도 많이 이용해 봤을 거고요. 그쵸? 계산기 귀찮으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그냥 손으로 적어보기도 했을 거고요. 이제 그러다 보다 알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런 게 책에 어디 있을 수가 있어요. 그쵸? 없어요. 없어. 네. 10년 이상 했어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5일선 계산이 이렇게 되는 것을 알았으면 11선, 61선, 121선 그냥 똑같이 응용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쵸? 5일선 계산은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죠? 실전이에요. 지금 계좌에 5개 종목을 보유하고 있건 20개 종목을 보유하고 있건 간에 여담인데 증권사 다닐 때 보면 계좌에 30개 이상의 종목이 있는 분도 계세요. anyway, 그 계좌 중에 내가 가장 관심이 많은 종목이 아니면 내일 매매할 종목이 내일 7월 27일 월요일 5일선이 우상향을 지속하려면 아니면 우상향으로 전환되려면 얼마로 끝나야 하는지 계산해 보시면 이제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자기 것으로 씹어 먹은 거죠.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당연히 해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시간 중요하죠. 근데 개인적으로 오늘 영상은요, 가장 중요했습니다. 혹시 한 번에 이해가 가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면 여러 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저녁 6시에는 7월 마지막 주 수급 관심주가 올라갈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에서 흔들거리는 종목을 선택하시면 방송 업로드 후에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